가장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약간 저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보겠다. 또 재미를 추구하겠다.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제가 즐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아이 이야기라는 예명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의 마음을 그리는 나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순수하거나 선하거나 이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자세로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즐겁고 싶고 가장 솔직하고 싶은 자세로 그냥 그런 자세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고. 친구는 이제 회사에 이제 처음 초년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초년생이 겪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민들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비우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거를 정말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밑바닥으로 갔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에 갔고요. 그리고 연차를 내가지고 정말 밤샘 작업들을 하고 어느 날은 너무 많이 꽃을 만지고 그러니까 지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지문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문이 찍히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떠난 그런 경우예요. 정말 가족들한테는 너무 미안해요. 지금 또 이렇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가겠다고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시댁과 친정을 설득했을 때 다 반대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다녀오라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오라고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다녀오게 되었고 그러한 경험들이 5년, 6년이 축적되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서는 제 일을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들림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출판 쪽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텍스트를 해석하고 그걸 전달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써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이 길었어요. 그렇게 20년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보다 조금 원초적이고 뭔가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져서 잠시 출판을 좀 멈추고 저의 개인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시작이 지금 두들림이에요. 그래서 두들림 같은 경우는 그냥 저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전혀 잡혀 있지 않고 어떤 색깔도 정해지지 않고 무조건 그 주변에서 보여지는 색감이라든가 소재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서 그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5분에서 한 10분 정도의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종이가 크면은 자꾸 머리로 또 생각을 하고 구도를 잡고 색채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종이를 접었어요. 아코디언 같이 접어서 그거를 좁은 면에 있으면 좀 더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 없이 그래서 그걸 조금씩 펼쳐가면서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 그 아코디언 형태의 두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종이가 커져도 어떤 무계획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계획을 하고 생각이 가미가 되기 시작하면은 제가 듣고 싶은 제 안의 이야기를 듣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보시는 분께서는 굉장히 디자인적이라고 보여주실 수 있고 굉장히 계획적이라고 보여주실 수도 있다라고 일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다양한 의견 중에 저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느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안에 분명히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근데 그 이유가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디자인에. 그래서 20, 30대에 굉장히 디자인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찾아봤었고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고 그랬던 게 저희 무의식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그림책 작가가 크베타 파코브스카라고 체코 작가인데 그분도 원래 디자인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제가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림에서 어떤 디자인적인 느낌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네. 이렇게 그냥 식물인데 새싹이 나는 게 너무 보기 좋았고, 그리고 꽃이 저에게 식물이나 자연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고, 그런 거를 좀 더 다른 분들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 보시면 제가 극도의 자연적인 것만 추구를 하는데 보면 너무 극과 극일 거예요. 디지털 작품을 보면 같은 사람이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극과 극인데 저는 사실 지금 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20, 30대 친구들 너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제 동갑 친구들이나 이제 같은 세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과연 우리의 자리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저는 그런 거를 좀 꽃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화가 되고 있고 저희보다 저희 아래 세대들은 다 디지털로 소통하고 제가 뭐 메타버스 이런 플랫폼을 사용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이제 영어를 쓰는데 이제 영어 유치원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든 게 이미 너무 어린 친구들은 들어가가지고 세계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이제 플랫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전 세계 친구들을 사귀고 있고 국가 간의 경계가 없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랑 나는 소통을 하려면 이거를 알아야지 제가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야지 소통을 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거에 너무 익숙한 세대들이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를 꽃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있는 세계의 꽃은 어떤 꽃일까? 그리고 이 친구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실과 너무 달랐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극반대로 현실의 꽃은 절대 제가 이렇게 디지털로 만든 꽃처럼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없는 색감과 그리고 비비드한 그런 색깔을 사용하고 디지털스러운 색깔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전혀 다르게 바꿔서 한번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가족은 항상 그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한테 주는데 뭐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모든 것에 그냥 모든 순간에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 아이들이 저한테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다시 또 재충전을 하고 영감도 많이 받고 조언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제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교훈을 얻는 것들이 책을 볼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멘토를 만나서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겐 가장 큰 저의 스승 같고 선생님 같은 거는 자연이었어요. 식물이었고 꽃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처음에 식물을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분갈이에서 그 분에서 계속 키우는 애들은 똑같은 크기로만 자라요. 근데 만약에 좀 더 큰 분갈이를 옮겨주면 그거에 맞는 크기로 식물이 성장을 해요. 땅에 뿌리를 내면 저희 밖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이 분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나도 분갈이를 하고 땅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식물이 너무 신기한 게 저희가 집에서는 이렇게 영양제를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연에서는 빗물이 영양제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빗물로 식물이 자라나고
커가고 뭐 바람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뿌리를 더 깊게 내요. 식물들. 꽃을 보면서 그게 사람과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도 20대는 가장 꽃처럼 화려하고 30, 40대, 50대가 되면서 시들어가고 또 어떻게 되면 또 60대에 보면 그 시든이 이제 끝이 가는 그런 시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혼합해서 썼을 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 아름답게 나와요. 꽃도.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세대 간에도 어우러질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세대와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그러면 저와 작가님처럼 정말 즐겁게 작업을 나이에 상관없이 뭐 직업에 상관없이 뭐 공통사에 상관없이 정말 화합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두 개의 작은 소우주가 이제 만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제 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이미 닮아 있는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굳이 맞춰간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존재함으로써 어울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같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의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대화를, 밥도 계속 같이 먹고 계속 같은 차를 마시고 정말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같은 공간에 있고 이러면서 그 별 시시콜콜한 이야기들까지 작업에 대한 이야기, 두려움이랄까 이런 것도 다 얘기하고 또 굉장히 둘 다 미래지향적이에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꿈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 두세 개가 만나서 어울려졌던 시간이었는데 이 사이에 또 매개체가 하나가 있어요. 음악이라는 매개체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장성원 작가님의 그 디지털 영상에 들어가는 음악이 아마 전체 전시관에 깔릴 것 같은데 그 영상에 들어가는 음악을 만들어주신 작곡가분께서 저의 그림과 장성원 작가님의 어떤 작품을 연결하시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 틈새를 연결하시려고.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굉장히 연결성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우주가 다시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뭐 거창하게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그냥 작은 저희들의 세상이 잘 어우러졌던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렇게 꽃잎을 다 띄어요. 그 중간 거는 또 하나를 꽃잎을 반을 남겨놔요. 그리고 첫 번째 꽃은 완전 아름답게 핀 꽃을 놔요. 그러면 저는 그게 사람같이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옮겨가지고 그 꽃들이 이렇게 서서히 지는 과정과 이렇게 세 개가 어우러져 있는 거를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 메시지는 그 세대 간의 화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떨어지는 활짝 핀 꽃도 그렇게 시들어가는 꽃도 꽃잎이 다 떨어지는 꽃도 세 개 하나하나 보면 정말 다른 느낌인데 세 개가 합쳐졌을 때는 정말 다른 느낌이 나요.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 화려하고 안 화려하고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작품 같은 거를 디지털 안에 연구 좀 하고 싶어요. 이런 협업을 계속 이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진작가분이라든가 어떤 건축가분이라든가 제가 관심 있는 게 또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 분야의 분들과 다양하게 협업을 좀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유롭고 즐겁게 계속 작업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 작가님의 작업실이라든가 아니면 작품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그 약간 자연의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두들리면서 추구하는 부분과 굉장히 많이 닿아 있었고 그런 부분의 어떤 협업 같은 것들이 재밌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